그리고 나서 끝장은 동행서리로 걸어서 이거 오늘의 도시, 오늘의 경제 밀양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보고 계신 요 집은 제목에는 의열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만 약산 김원롱이 1898년에 태어나서 1918년 우리나라 고국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근데 기념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기념관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서울의 청계천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집을 정행하다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요게 계좌거든요. 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온갖 밑에 하수가 흘러가면서 다시 복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이 서울처럼 커피숍을 하나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성의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돈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돈이 보통의 건축물 기념관은 높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1, 2층을 다 집집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도 굉장히 좁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밀양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밀양에 오신 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산이나 요 맷집이 석촌 윤세주 집인데 사실 요 반경 500m 안에 정부로부터 분장 받으신 분이 28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단 이회영과 같은 독립장을 받으신 분이 요 안에 5분이 계십니다. 경상남도 통틀어서 독립장을 받으신 분이 26분인데 밀양에 10분이 계십니다. 요 안에 5분이 계십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분장을 받으신 분이 집중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약한 김원봉을 좋아할 것 같냐. 독립운동에서 너 그 집 너무 괜찮아 이래 한 게 아니고 요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배겼어.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 때문에 의열단 투쟁하다 죽었어. 이렇게 되다 보면 이곳에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1923년에 되면 이 주인이 이걸 다 팔고 시골로 보고 아까 그 산소 가셨다 오시는 길에 고개 넘어오던 그쪽으로 도망가듯이 가시는 그런 곳이고 마지막 제 떠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이곳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는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신영복쌤 되게 좋아하고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중국에 이분들 찾아서 중국의 태양산에 가 있을 때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10주기라서 밀양에 오시지 않을까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행사를 하신다 해서 그 감회에서 무슨 짓이냐고 제가 진짜 묘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 묘에서 술 쳐놓고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선생님 말씀에 자기는 평생 세계의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규교육기간 4년 하고 감옥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오셔서 교수로 있었던 그 학교까지 평생 세 학교를 다녔는데 그중에 내 인생을 가장 변화시킨 것은 바로 감옥학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이 이렇게 변하게 된 교육의 힘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교육의 힘인데 경상남북도 뭐 울산 이렇게 쭉 합쳐서 근대식 학교가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바로 신영복쌤이 나오신 학교 개성학교. 그 개성학교가 지금 계속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부산 상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바로 밀양에 있는 개천입니다. 그래서 근대식 학교가 경상남북도 영남지방 통틀어서 두 번째로 세워질 만큼 인재를 양성했던 그분들의 노력 거기서 교사로 있었던 일강 전홍표 선생님 생가가 요 밑에 있거든. 동행서점 하다 보면 그분의 교육을 받으신 교육의 2세대인 국민성상규나 그리고 이제 일봉 김대리 선생님 등이 약산 그리고 석정 이런 분들이 길러내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일강 전홍표 선생님의 교육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의열단을 만들고 다 하는데 단 한 분도 배신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독립운동을 특히 의열운동의 성지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교육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산기본봉이 북으로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은 지금도 아직 손을 들고 지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다 가셨는데 내일 되면 저보고 또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밀양에 한무리의 빨갱이를 앞에 빨갱이 짓어냈다고 저한테 노무를 하실지 모르는데 네, 아직도 밀양은 그 이념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그 약산의 거목의 강렬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밀양시에 뭐 시민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밀양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하면 여기저기서 저보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아직도 저희들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사람들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교육이 밀양을 의열의 도시로 만들었고 다시 되살린 것은 문화입니다. 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K컬처라고 해먹고 요즘 얘기들 많이 하지만 밀양을 이렇게 의열 기념공원 세우고 기념관 옆에 있는 체험관 사실 제가 죽어서 근무하고 있는 시급 노동자입니다. 어떻게 뭐 좀 알리고 하다 보니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화는 말하는 한편의 영화죠. 저는 2015년을 변화시킨 가장 큰 작품을 손에 꼽으라면 저는 최동원 감독의 감히 밀양을 변화시킨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 영화 속에 한마디 나 밀양 사람 기원봉이요 이 한마디인데 사실 예, 저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약산의 열구를 고의적으로 찍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와서 약산 김원봉을 기린다고 저 파낸 자리예요. 그냥 봉이 좀 뜯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고의적인 일들을 계속 하는데 사실 영화가 뜨고 난 다음 밀양역에다가 독립운동가 사진을 들었는데 유독 약산 사진을 계속 팔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저렇게 부시장님한테 며칠 전에 또 복구해달라 했는데 약산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는 부인 탁사장에서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저렇게 일부러 하는 저런 속에 저희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생각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준다고 얘기하는데 영화 한 편이 이제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왜 이렇게 버려놨노 이게 먹고 이제 이 얘기를 시청 홈페이지에 물론 제가 부탁드리고 있지만 계속 공격이 막 되고 하니까 밀양시에도 난처한 상태인데 이 주인이 너무 비싸게 달라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 옆에 공기가 그게 요 집보다 커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저기를 사줄 테니까 저기에 삼층옥을 새로 지어서 그럼 저기 원래 3,500에 서면 28명 독립운동가 집도 다 보이고 그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좋다 저거라도 사주면 전에 저걸 쓰다가 이것도 언제든 사면 되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주인이 들은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이걸 사기 위해서 너무 비싸게 달라는데 국민모금운동 시작하겠다. 10억을 달라는데 10억을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제가 모으겠다는 얘기를 서울에 계신 어른들한테 전했어요. 그때 안재구생님 살아계셨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이 미쳤나. 밀양 사람 체면이지. 그 돈 10억을 먹고 우리가 전국에 다 긁는단 말이야. 밀양 출신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용기가 됐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1억 이상 먹으면 도지사 보장이 필요한데 그때 도지사 홍지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걸 듣고 우리 일으키지 말고 이거 그냥 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듣고 찻집도 안 나가고 하니까 사게 되는데 사실 이 많은 돈으로 영화가 그리고 이것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1,400만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밀양을 방문하시는 분이 제가 살고 한 3, 40만 명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집회셔서 문화가 또다시 들어가서 교육이 의열을 만들고 의열을 이렇게 찾아준 건 문화이고 오늘 그 문화의 힘 때문에 여러분들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평생 통일운동을 하셨던 신영국민분도 저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처음에 읽을 때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제가 요새 대학을 다시 학부생으로 들어갔거든요. 학문학과를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재판 기록 이런 거 읽어야 되는데 한문이 너무 딸려서 제가 학교를 선생을 그만두고 4년 땡에서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다시 가서 한문은 공부 좀 하고 신정학생 그러거든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문도 너무 힘들거든요. 아 이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너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또 한 분의 교수님이 있고 저는 독립운동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쪽된 소리가 잘린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셔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그 완전한 조국을 찾아주기 목표로 우리는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옆에 분들이 막 그러시거든요. 제 이제 닉네임이 독립군 며느리거든요.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중국에 갈때 교육감하시기 전에 독립군 딸하지 왜 며느리 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딸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밀양에서 태어났고 밀양에서 살았고 또 용케 우찌 하다 보니 부산대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역사교육과를 하고 제2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어깨에 짊어진 짐이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짐이 아니라서 저는 며느리처럼 됩니다. 누군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데 또 밀양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의열의 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의열의 딸은 못하겠고요. 폭탄 던지고 못하겠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 먹어가면서 독립운동에 시험시험 나아가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영복행 묘를 1년에 한 10번 정도 가거든요. 지금 요 집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밀양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제가 신영복행 묘로 왜냐하면 따로 가보세요라고 하면 묘를 못 찾아서 계속 전화가 와요. 묘 어디 있어요? 직접 가는데 여러분들 놀라셨죠? 네, 표시해놔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근거이 없으니까 찾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묘에서 깨달은 걸 한 말씀만 드리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글을 새겼어요. 처음에 몇 자리 만들 때에 김영복 선생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혹은 드린 말씀을 적으라고 네임펜을 달아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돌에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선생님한테 대한 얘기를 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죠. 근데 아무리 오래 가는 것도 네임펜으로 쓴 거는 2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뼈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쓴 내 글이 사라졌잖아. 이번엔 돌에 홈을 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막 파는데 3년 지난 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그 글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새로워서 선물 외에는 없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4년 전에 교육감 다시 선거 나오기 직전에 정말로 돌에 막 새겨가 왔거든요. 박종훈 교육감 글씨 안 보이죠? 사라집니다. 이 인간의 헛된 욕망을 선생님이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욕망을 갖고 안 되고 통일을 영원하는 정도 되면 그 글씨는 보존될까 모르지만 나머지 글들은 다 지우십니다. 이 뱀이라는 목표를 어디에 두시면 저는 저도 요소 갈 때마다 한 번쯤부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목도리 너무 예쁘게 하고 있죠. 네, 제 거예요. 지금 하신 거. 제가 만들어서 내가 달아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의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뒤에 돌아보시면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지 알고 오셨죠? 이거 아시는 분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4월 29일이 윤봉길 폭탄 던진 날인데 저희들은 달별로 이렇게 밑에 단체가 사단부 밀양동 제가 저기 그러다 보니까 소장 취임하면서 우리 단원들한테 선물로 드린 게 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옷으로 하면은 김이 뭐 소매 같더니 힘이 널리 보라색 빨간색 하면 또 뭐 한국말로 또 누가 지랄하고 파란색에도 누가 지랄하고 이래서 깎았거든요. 만나고 그냥 통일에는 남은 거 이게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 소용없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되니까 섞어서 가자. 근데 저분들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했다. 어쨌든 여기가 석정윤세주라고 하는 분의 집이고요. 여기가 약산 김은봉의 중간인데 두 분은 2살 차이. 2살 차이인데 골목 아주 좁았어요. 딱 문 열면 두 집이 대문이 붙어있는 집인데 약산이 굉장히 불행한 이제 무료로 봐서는 시민이죠. 통역반의 손자. 역관 손자다 보니까 약산 김은봉이 굉장히 언어에 DNA가 발달했어요. 그분이 5개국어였거든요. 1916년에 처음 중국에 망명을 갈 때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세계 최초로 U-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고 하니까 독일을 배워서 독일의 군사기술을 배워야지 해서 텐진에서 덕후학당에서 독일어를 완전히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미국이 이렇게 참전하면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는 독일을 이기는 미국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 미랑에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18년에 떠납니다. 그 길로 해방이 46년이 돼야 미랑 모시거든요. 28년 동안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계기가 바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금능대학, 지금의 난징이에요. 남경대학에 영어를 배우러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니메일즈나 아리랑에 보면 약산에 대한 얘기가 제법 나와요. 그래서 그 장지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산 김원봉이 옆구리에 까만한 주는 사전을 보고 다니는 지나는 사전 없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강원도의 판을 통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통째로 다 외웠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중국어, 일본어, 우리말 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한 그냥 대장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자기 엄마가 자기가 6살 되던 애 동생을 낳다가 우리나라 7살이나 7살 동생하고 6살 차이 나니까 동생을 낳다가 동생을 놓고 동생을 사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들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버지가 또다시 척을 줬어요. 그래서 새 엄마한테서 자식들이 11남매. 그중에 자기 형제는 둘이밖에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불행한 거. 집에 들어오면 새엄마 계시고 좀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국정농세랑 같이 다니면서 더군다나 13살 되는 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장기를 하나님께 맡으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북으로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양 전체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민들레 기자들이 두 분이 왔다 가시면 저하고 잠깐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약판은 북한에 가서 북한에게 동조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받았던 직함은 국가검열상입니다. 북한은 상자가 붙으면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관장이 있지 않았냐 했는데 국가검열상이 이걸 치면 감사원장입니다. 국무회의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이죠. 6.25 전쟁 중에 남노동에서 올라온 윤석열 형태 국가검열상이 넘어갑니다. 북한에는 국가검열상 1회 김원봉, 2회 이성엽이 그 다음에 없애버렸어요. 감사원 자체가 없는데 그런 기구에 독립운동을 했고 그가 가진 명성 때문에 한 자리는 줘야 되는데 국무회의 와서 김일성을 반대할까 싶으면 국무회의 오지 못하는 화장 의사 직함을 준 게 김일성한테 받은 거고요. 6.25 전쟁 중에 52년에 받았던 훈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훈장은 황해도에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리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그 농한기에 굶어가는 북한 주민을 잘 먹여 살렸다는 이름으로 훈장을 받았지 전쟁에 도움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산 김원봉이 북한에 있었고 상이라고 하는 물론 58년 노동상을 했지만 그곳에서 장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속에서 빨갱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밀양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약산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하죠. 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너가 할아버지 뭐 했어? 라고 하면은 약산 김원봉아 뭐 했는데요? 약산 군행성아 그럼 너가 할아버지가 빨갱이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 제일 심각한 것은 약산 김원봉의 고모부이자 스승이신 백민 황창규 씨입니다. 좀 전에 백민로로 길을 오셨지 싶은데
백의 민족의 준말인 백민을 포로 쓰셨던 이분의 정외손자가 제 제자였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 들을 동안 제가 상상교에 대한 얘기를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3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상상교의 사위가 옛날로 치면 이제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지금 치면 초동 면장을 했는데 그곳에서 주민들한테 축창으로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약산의 사유라는 것 때문에 말 못하다가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게 전시됐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저를 찾아오는데 보니까 제자 누나랑 제자가 온 거죠. 물어보니까 엄마는 돌아가신 이모님이 살아계신데 마지막으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이게 자기 본인들한테 아버지죠. 아버지의 죽음을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왔는데 얘기 끝에 제가 너가 할아버지가 백년 항상을 몰랐나요? 나중에 전화할게. 아니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 손녀가 온다. 네, 손녀가 오는데 할머니랑 놀아줘요. 네, 근데 그 애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있는데 아들한테 차 한 번만 태워줘 이렇게 차를 탔는데 미라에 가면 독립운동기념관에 우리가 인장 받으시면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백민 동생들한테 자기한테 내 할아버지인 거죠. 엄마한테는. 그래서 차에 타셔가지고 그 앞에 가서 계단으로 못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게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외할아버지 누군지 모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이모가 오셔가지고 엄마 죽으라니까 이모가 동생이 오셔가지고 언니까지 죽었는데 이제는 억울하고 죽었거든요. 우리 찾자니 저기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백민 항상교가요. 무당 이배영이나 저 안동에 있는 임청각 주인 이상용 선생하고 똑같은 분장을 독립장을 그 손들이 정부로부터 연금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아무도 내가 백민 항상교의 부모님이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식 지금 살아있습니다. 밀양에서 살고 있어요. 불과 백민 항상교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게 3년밖에 안 돼요. 내 나이가 50이 다 돼요. 그게 밀양의 인식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 들어있다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전국에 계신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작지만 그걸 봐주고 관심을 표해주면 전국의 수많은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달라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제주 4.3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오멜 감독도 저 보고 이러는데 돈 좀 써가지고 괜찮은 조성 같은 배우 쓰라. 돈 좀 많이 써야 이게 전국에 보는 사람 많아요. 세상이 바뀐다. 그냥 돈 작게 쓰면 바뀌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배우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이제는 정말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요. 500만이 보면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1000만이 보면 유행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1000만이 모이면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좁아. 쭉 그냥 개별적으로 쭉 둘러보시고 나오시면 제가 다시 뭐 설명 필요하겠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에 자기가 홍범도 장군이에요? 되는 게